30일로 시행 1년을 맞게 됩니다. 중국은 홍콩의 질서와 안정을 되찾았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지만 홍콩 시민들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위축됐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표적인 반중 매체 빈과일보가 지난 24일 폐간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세계이면 오늘은 홍콩 보안법 시행 1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빈과일보는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매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익숙해질 정도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이 강제 폐간이 아니냐. 창간 26만 만에 지금 문을 닫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모 회사 넥스트 디지털 이사회가 23일에 성명을 내고 24일자로 신문 발행을 끝낸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24일에 실제로 마지막 신문이 발행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중국 정부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인 7월 1일 전에 어떻게든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일단 지난달에 홍콩 당국이 홍콩 보안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빈과일보의 모 회사 지분을 비롯한 자산 1,800만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6억 원을 동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 급여를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빈과일보가 폐간을 하게 됐는데 자진 폐간이긴 하지만 지금 이게 강제 폐간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7일 새벽에 이제 앞서서 500명을 투입해서 신문사를 압수수색을 했었고요. 편집국장을 비롯한 5명을 체포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홍콩과 중국에 대한 제재를 빈과일보가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기사를 실었다. 한 30여 건 실었다. 이런 게 이제 체포 사유였는데 이것이 홍콩 보안법상 왜곡 세력과 결탁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일 발행 부수가 빈과일보가 통상 한 7, 8만 부였는데요. 12일에 이제 사주가 연행이 되고 압수수색이 실시되니까 55만 부까지 팔려나갔었거든요. 그리고 24일 폐간호가 평소보다 12배 많은 100만 부가 발행이 됐는데 시민들이 전날 밤부터 신문 가판대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 매진이 됐어요. 보안법 하면 우리도 별로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잖아요. 네.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받게 돼요. 느낌은. 네. 근데 빈과일보가 대체 어떤 신문이길래 이렇게 화제 중심에 올랐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빈과가 중국어로 빈궈인데요. 이게 사과입니다. 그래서 로고가 한입 베어문 사과 그림이에요. 애플사와 비슷하죠. 네, 애플은 뉴턴의 사과입니다. 근데 이제 빈과일보의 사과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지 않았더라면 악도 없고 뉴스도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사주인 지밀라이가 정한 로고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악과여서 애플과는 좀 다른 사과 의미고요. 네. 작년 6월 30일에 홍콩 보안법이 발효된 이후에 폐간한 첫 번째 언론사가 됐습니다. 1995년에 이제 지밀라이가 창간을 했는데 의류 브랜드 지오단으로 성공을 거둔 의류 사업가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한테도 익숙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제 95년에 이제 빈과일보를 이제 창간을 하면서 언론계에 뛰어든 셈이죠. 초기에는 빈과일보가 선정적인 보도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세가 커지긴 했지만 너무 그런 쪽에 보도만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2002년에 중국이 이제 둥젠화 초대 행정장관을 통해서 간섭을 강화하면서 본격적인 반중 노선을 걷게 됐습니다. 2003년에도 홍콩 정부가 지금하고 비슷한 보안법을 제정하려고 했었죠. 네. 그럴 때 50만 명의 홍콩 시민이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여서 이제 그게 무산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빈과일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있었던 우산혁명 때, 그리고 2019년 송환법 반대 운동이 벌어졌을 때도 시위대 편에 섰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주인 지밀라이가 시위에 직접 참여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중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홍콩 보안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비판적인 보도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대표적인 반중 매체로 홍콩에서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사주가 이렇게 시위에 참석하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이른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미운털이 네네. 박힌 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일 네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미 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지오다노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태어났는데요. 49년에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니까 그때가 12살이었는데 홍콩으로 밀항을 해서 건너갔던 인물입니다. 의류회사에서 일하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오다노를 81년에 창업을 했었고, 근데 의류회사에 다니던 때가 1960년대였는데 그때 20대였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의류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미국 출장을 굉장히 자주 갔었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책, 뭐 문화 등을 접하게 됐는데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비판한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책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읽게 됐대요. 네, 굉장히 유명한. 네, 근데 이 책이 책장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취를 했었다는 얘기죠. 이 책이 지밀라이의 정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공감이 안 가시나요? 공산주의의 하이에크라고 하니까 너무 네. 이게 안 맞는 완전한 그렇죠. 우리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네네.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 정부에 이런 사람이 네. 있다고 하는 게 상상이 안 돼서. 근데 홍콩에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은 네. 그때 그러니까 뭐 일국양제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95년에 빈과일보를 창간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주에 그런 성향이 이 빈과일보에 녹아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반중 매체로 떠올랐고 이 지밀라이가 작년 8월에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이 됐는데요. 작년 12월에 불법 집회 조직, 불법 집회 참여 혐의로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법 집회 3건을 조작한 혐의로 올해 4월에 징역 20개월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수감 중입니다. 네. 지금 추가로 또 뭐 다른 혐의로도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역시 이제 외세 결탁죄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서 서방의 제재를 이제 요구를 했다는 그런 얘기고요. 지금 아까 빈과일보 재산이 압류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밀라이 재산도 같이 압류가 돼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지밀라이 재산 중에 5억 홍콩달러, 우리 돈으로 한 730억 원이 동결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수감이 돼 있기 때문에 빈과일보 마지막 발행도 뭐 현장에서는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빈과일보가 폐간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폐간이 됐는데 네. 빈과일보의 기사를 퍼나르는 디지털 아카이브가 뭐 등장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홍콩 보안법에 따라서 홍콩 경찰이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 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소셜 미디어 등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도 함께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빈과일보 홈페이지가 이제 마지막 호를 발간하기에 앞서서 그 전날 밤에 이제 서비스를 다 종료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 기사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도 폐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빈과일보 기사를 옮겨놓은 4개의 디지털 아카이브가 등장했다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가 보도를 했는데 이용했던 사람들이 콘텐츠를 여기로 옮겨서 올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에 따르면 이 빈과일보의 기사를 공유하는 것도 홍콩 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일단은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 보안법에 위반된 게 한 30여 편의 글과 기사였거든요. 칼럼과 기사들이었기 네. 때문에 그게 아닌 것도 혹시 퍼날랐을 때 이것도 그럼 보안법에 위반이 되는가. 이거는 아직은 정확하게 지금 홍콩 당국이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아무튼 홍콩 경찰은 대중들도 빈과일보의 문제의 기사들은 공유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의 디지털 아카이브 중에 하나를 로이터가 소개를 했는데 지금 올해 21살의 홍콩 사이버 활동가가 이 기사를 블록체인 플랫폼 아르위브로 퍼나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24일 현재 4,000건 이상의 빈과일보 기사가 여기에 올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우려고 해도 못 지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런 블록체인을 활용을 했기 네. 때문에 이걸 지금 뭐 이상하게 변형을 한다거나 삭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빈과일보 폐간이 홍콩 언론 자유에 조정을 올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 기자협회가요. 중국 언론들이 지금 정부의 선전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홍콩 매체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지금 홍콩 미디어들이 뭐 대체로 친중적이거나 중립적인 성향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빙과일보의 경우를 보면 앞으로 반중적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에 똑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매체들이 아마도 자체 검열에 나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국하고 홍콩 당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내놓을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금 학계에도 공포가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 학자들이 잇따라 신문 칼럼을 절필하겠다 이런 선언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같이 연루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신감을 이번에 얻어서 중국하고 홍콩 당국이 언제든 언론 자유에 제압을 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서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식대로 하겠다. 우리 식대로 홍콩을 통제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중국이 서방에 분명하게 나타낸 것이다. 이런 전문가의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도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도 언론의 자유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많다. 이런 현지의 현지 분위기를 전했고요. 지금 홍콩이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 자유지수 순위에서 네. 그러니까 중국에 반환된 5년 뒤인 2002년까지도 아시아 최고 수준을 기록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뒤로 계속 순위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현재 8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빙과일보가 이번에 폐간이 됐으니까 아마도 다음 발표에서는 순위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둔 시점에 네, 그렇죠. 왜 이렇게 이것도 어찌 보면 무리수라고 우리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그렇죠. 또 보이거든요. 네네 그런 얘기가 당연히 네. 이제 나오고 있는데 홍콩 뭐 언론, 홍콩인들 또 중국 본토인들에게까지 이제 공산당에 대한 도전이나 비판적인 목소리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라면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경고의 의미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홍콩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리고 일국양제의 공간이었던 홍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을 중화민족 부흥의 성과로 내세우는 측면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지금 실제로 빙과일보 폐간을 주도한 인물이 존 리 보안장관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홍콩 정부의 2인자 자리인 홍콩 정무부총리로 승진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반중 세력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할 것임을 바로 이 승진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위 앞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될 네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전 사실 몰랐는데 대만에서도 빙과일보가 네. 발행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2003년에 그러니까 홍콩에서는 95년에 창간이 됐는데 네. 대만 빙과일보가 2003년에 창간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때 대만의 3대 주류 신문일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사세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5월 17일자로 종이신문 발행이 중단이 됐어요. 지금 대만이잖아요. 근데. 네. 근데 이제 여기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뭔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네. 광고주들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본토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대만 기업들이 있는데 그곳들을 압박을 해서 광고를 주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환경도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물론 광고뿐만이 아니라 근데 네.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지금 대만에서 발행 부수가 워낙 좀 많이 줄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만 빙과일보도 모기업으로부터 지원이 없으면 앞으로 90개월 정도밖에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모기업의 지분의 70%를 지민아이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수감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이 대거 동결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빙과일보 대만판도 굉장히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걸 요약하면 그러지 않아도 뭐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네. 미디어를 소비하는 시대가 돼서 신문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중국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을 압박해서 여기에 광고 싣지 말라 이렇게 네. 하니까 더 자금난이 생겨서 그렇죠. 결국 폐관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중국 정부의 태도 네. 세계 각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당연히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이 보안법을 통해서 뉴스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중국과 홍콩 당국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BBC는 앞으로 다른 홍콩 매체들이 정부를 비판하는데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특별히 성명을 냈는데 네. 홍콩과 전 세계 언론 자유의 슬픈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강화된 억압이 빈과일보를 폐간 수준까지 몰고 갔다라면서 중국을 강도 높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시절에 이게 홍콩에 대한 뭐 굉장히 특별 자치 우대권 이런 것들을 폐지를 해버렸잖아요. 이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니까. 그래서 뭐 기업들이 철수하고 그렇습니다. 외신도 통신사가 네, 많이 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는 어떨까 했는데 바이든 정부도 일단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폐지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결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 정부는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홍콩과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서 이제 특별하게 또 이제 비판하는 소리를 냈는데 지금 어떤 국가가 헌법적 시스템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구심점을 허용하겠느냐 이런 서방 국가가 있겠느냐 미국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폐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론 자유는 면죄부가 아니고 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힌 데는 법을 넘어선 권리는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내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언론의 자유만 위축시킨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아까 이제 시위대도 네.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네.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홍콩 안에서. 그러니까 홍콩 보안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또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었는데요. 지금 법 시행 이후 1년 됐잖아요. 근데 민주진영 운동가와 언론인 등 114명이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조슈아 웡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네. 지금 61명이 기소를 이제 114명 중에서 당했는데 홍콩의 정치적인 자유도 그래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고요. 홍콩 정부가 익명으로 신고하는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밀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럼 홍콩 시민들이 누가 하겠어? 이건 아니고요. 홍콩에도 중국 정부를 지지하고 또 보안법에 찬성하는 홍콩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넘어갔으니까요. 본토인들이 또 굉장히 많이 이주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밀고가 좀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렇게 자유진영 인사들이 100명이 넘게 체포되는데 이 밀고가 조금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위 활동을 주도했던 민간 인권 전선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도 지금 해체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콩 시민사회의 민주활동이 계속되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홍콩 보안법 소식 전해드리면서 홍콩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영국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약 2달 동안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가진 홍콩인들의 영국 비자 신청이 3만 4천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부터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홍콩에서 살던 사람들이 떠났고요. 그리고 이제 인권 운동가라든가 뭐 민주주의 운동가 같은 사람들이 지금 해외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70년대 막걸리 보안법이 생각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민주화 시위 한창 할 때 그때 민주진영에서 의회에 대거 진출하고 그렇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구의회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 3월에요. 중국 정부가 애국자가 홍콩을 통치해야 된다라면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 의회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홍콩 입법회에서 반중 세력을 아예 뿌리 뽑아서 홍콩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런 게 이제 선거법 개편안의 주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실현을 하냐면 선거의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은 이 고위급 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받아야 선거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중 발언을 했다든가 반중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야권 인사의 출마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 자치정부 수반이 행정장관인데 이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서 야권 인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금 구의원 말씀드렸잖아요. 구의회에 많이 진출을 했다고. 그것을 배제하는 내용도 담겨서요. 이제 야권의 목소리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배제를
또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공직선거 출마 자격을 충성 서약을 한 애국자로 제한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충성 서약 의무화 대상이 이제 확대가 됐어요.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에서 모든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까지로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입법에 의한 4명이 자격이 박탈된 상황이고 충성 서약을 거부한 공무원 120여 명이 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일국양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홍콩에서 이렇게 충성 서약을 위반하면 자격이 박탈되는 건 물론이고요. 5년간 공직에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봉급 같은 공적 자금도 반납을 다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되는데 지금 야권 인사들은 충성 서약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의회에서도 대거 퇴출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홍콩의 민주당파 정당인 신민주동맹도 26일에 자진 해산을 했습니다. 과거 전 근대 시절의 종교 탄압이 생각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민주화 시위 할 수 있습니까? 테난먼 시위에 대한 촛불 집회를 계속 해왔었잖아요. 네.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근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집회가 금지가 됐는데요. 국가보안법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 좀 홍콩 당국이 경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제의 홍콩은 네. 오늘의 홍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의 홍콩도 네, 맞습니다. 많이 달라지겠죠. 네, 지금까지 세계의 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비 내리는 것에 대비하시고 아침에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의 이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